노빠꾸 유인촌이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체육계 대통령 이기흥의 기세와 정몽규의 협박, 김태규의 무대뽀에 절대 밀리지 않는 경고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기흥이 쥐고 주무르는 4,800억 원의 국고와 위탁사업 등을 이미 회수하기 시작했고,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이달 내로 2,000억 원 사업 권한을 끊어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기흥, 정몽규, 김태규는 갈 때까지 가보겠다며 완강하게 버티고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유인촌은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기흥뿐 아니라 정몽규와 홍명보에게도 정상적으로 해라, 이제 시작이다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인데 노빠꾸 유인촌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체육계를 장악한 세력들의 최후의 버티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충격적인 격돌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00억 원의 사업 권한을 체육회에서 빼앗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부지 선정을 위한 체육회 용역 사업이 10월에 종료되는데 연장 없다, 이번에 완전히 중단시키겠다라고 단호하게 밝힌 것입니다. 태릉에 있는 스케이트장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2027년 철거를 하고 새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강원, 춘천, 원주시, 철원군과 경기, 양주, 동두천, 김포시, 인천, 서구 등 7개 지자체가 뛰어든 상태입니다. 동계 스포츠 인프라 확보로 일자리,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7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했는데 한 곳을 선정하면 나머지가 이기흥을 지지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결국 이기흥은 7개 지자체 체육회 대의원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에게 지지표를 받겠다는 꼼수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기흥이 질질 끌면서 체육회장 선거용으로 부지유치 지자체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태릉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이 이기흥 체육회장의 선거 때문에 강제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사업은 세계유산 등재로 철거 예정인 태릉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지자체 7곳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국가 예산 2,000억 원이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사업 권한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부지 선정이 올해 4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다시 또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 이기흥은 이사회를 열어서 국제 스케이팅 부지 선정을 전격 미루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비 2,000억 원 지원이 걸린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공모를 내년 초까지 돌연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도 즉각 내년 1월 예정된 42대 체육회장 선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케이트장 유치에 나선 전국 7개 지자체의 표를 의식한 꼼수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체육인들은 부지 선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사업 권한이 10월로 끝이 나기 때문에 기한 연장을 해주지 않고 사업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확실히 했습니다. 이후에 문체부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사업 권한을 넘기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은 대한축구협회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또 날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조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몽규의 사선연임 불가와 홍명보 감독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재선임 과정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정몽규와 홍명보가 현재 무시하고 있는 감독의 재선임 절차 요구에 대해 아직 요청과 과정이 살아있다라며 무시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정몽규의 사선 도전에 대해 시정명령도 안되면 최종적으로 승인불가까지 하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유인촌이 최근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지적했는데도 정몽규가 사선도전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몽규는 지난 5월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으로 출마해 선출됐고 오는 10월 서울에서의 AFC 시상식 개최 등 적극적인 사선 도전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구협회가 공개한 피파 공문에 대해 의례적인 절차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문체부의 감사 중간 결과 보고가 끝난 후에 협회가 공개한 피파 공문의 발송 시점 등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축협을 건드리면 월드컵 못 나간다는 협박용으로 공작했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 전에도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일 중간 결과 발표에서 홍명보는 물론 클리스만 전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홍명보와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감독 선임을 취소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의 정당성 확보는 축구협회가 스스로 고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파 규정을 감안해서 자율적인 조치를 지적했는데 축구협회는 바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황당한 입장문으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유인촌은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이달 마무리하는 최종 결과에서 후속 조치를 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문체부는 어제 국회에서 배드민턴 협회의 반대파 숙청을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의 개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11일 배드민턴 협회는 부회장 5명과 차윤수 기사 등 김태규에게 충성을 확실히 하지 않은 반대파 6명을 불신임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협회 임시대의원 총회가 정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개최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지난달 국회에서 있었던 청문회에서 김태규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협회 이사를 해임시키기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안 질의 때 참고인으로 나선 차윤숙 이사는 김태규 회장 앞에서 배드민턴 협회의 후진 행정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후 친 김태규 성향의 대의원들이 갑자기 나서서 반대 세력으로 알려진 임원들을 불신임하는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김태규의 잘못된 운영을 방치하고 동조했던 대의원들이 김태규를 지켜라라고 나타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의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중단을 정식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배드민턴 협회는 잘못된 관행이 많았다며 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성은 개뿌리고 김태규 회장 반대파 축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문체부 감사에서 배드민턴 협회의 졸속 운영과 잘못된 규정 등이 드러났고 심지어 김태규 회장 등의 횡령과 배임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김태규와 지지대의원들은 반대파 진압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현재 배드민턴 협회는 문체부의 이런 요구에 대해 일단 대의원 총회 일정을 잠시 미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문체부가 지적한 절차적 요건을 만들어서 다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반대파인 임원을 숙청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최근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의 많은 비리와 범죄가 조금씩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이기흥, 정몽규는 절대 못 물러난다며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굴과 양심에 철판을 깔았으면 이렇게 나올까 싶기도 하고 그동안 쥐고 흔들었던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회와 정부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괴물이 되어버린 체육계 수장들의 행태가 가관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막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 회장으로 뽑아주는 선거 대의원들을 다 요직에 임명하고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다 삶았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장으로 나가는 집단과 인간들은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체육계가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수천억 원의 국고가 이렇게 흥청망청이라니 더 놀랍습니다. 유인촌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드시 이기흥과 정몽규, 김태규와 끝까지 싸워 축출하고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